사나우개를 키웁니다. 어른들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집에 가면 꼭 비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것도 야한 비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또 자르고 가면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릅니다. 심지어 어른들은 내인데 야 너 얼마나 잘해, 너 몇 년 안에 망할 거라고 저한테 욕을 팔대지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똑같이 해줬어요. 이놈의 새끼 배운 게 그거밖에 없네. 어른한테도 그랬어요. 엄청 못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47케이스를 자르게 됐고 요양보호사 30명이 실제로 우리는 초창기에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내하고 맨날 놀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신청회가 10명인금 지원받았고요. 그러니까 40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고 행복한 곳에만 일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요양보호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한테 다시 사람이 오는데 어떤 게 오냐면 아버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화가 나면 누구인데 아프리 하냐면 자식들한테 아프리 합니다. 어느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요양보호사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인데 하냐? 자식인데 전화하거나 며느리인데 전화해가 이놈의 새끼들은 너는 왜 우리인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너끼리 잘 살면 되나? 아버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궁금하나? 이렇게 팔대지같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케어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화를 안 냅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왜 행복하냐? 요양보호사분들이 가는 돌봄 케어라고 하는 거는요 100%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가 얼마나 좋고 나쁘고 이거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내가 욕해야 됩니다. 이거 말 뭐하나 하지만 마음이 들어가면요 좋아합니다. 설거지를 꼭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움직일 수 있는데 설거지 해 이런데 딸거 찍으면 좋아합니다. 지가 설거지 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은 정말 행복해서 이분들을 행복하게 모시기 시작했고 이게 소문이 났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직률이 경북지역 전체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요. 왜? 저쪽 원장이 꼬셔요. 3명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300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꼬시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직률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 기관의 이직률은 0.2%입니다. 지금까지 딱 2분 나갔어요. 한 분은 자식이 식당을 차려가 나왔고 한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나왔어요. 우리 기관은 65세 이상 정년퇴임도 없앴습니다. 70 넘는 분이 지금 6분 있어요. 70 넘는 분은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날 산에를 다닙니다. 체력 관리한다고. 우리는 동료가 불편하고 서비스 받는 어른이 불편해하면 자기가 그만두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요양보호사 그쪽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만 86분이 됩니다. 실제로 훨씬 잘 됐어요. 뭐가 일어나냐?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노베이션 일으키는 가장 주 원인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누님들 같아요. 지금도 저는 우리 누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누님들하고 함께 일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사회를 혁신시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딸내미가 대학교 2학년인데 2년 전에 수시를 쳐놓고 당시에 아이폰 X 157만원 했어요. 이거를 저한테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 보고 야 딸아 아빠가 니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 까보면 호적 파본다. 저는 삼성폰인데요 갤럭시 8인데요 저는 한 번도 새 휴대폰을 산 적이 없어요. 통신료는 비싸게 나왔는데 휴대폰 싼 거 이거 중고를 사면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면 늘 쓸만한 걸 씁니다. 요거 지금 산지 1년 됐어요. 제가 요거 얼마 쓰느냐 앞으로 3년은 써요. 근데 중간에 고장나면 바꾸겠지만 냉 중고로 바꿨습니다. 10만원짜리 휴대폰 사는 아버지가 157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주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 그러면 내 손으로 살 거야. 알바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왜? 우리 딸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딸은 30분 이상 책상에 못 앉아 있습니다. 30분 딱 지나면 자동입니다. 물 먹으러 갑니다. 물 한번 먹고 오면 그 다음에 또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옵니다. 내인데 아빠 내 불렀어? 아니 내 안 불렀어. 평생 네 부를 일 없어. 그래도 얘는 30분 이상을 앉아본 적이 없는 놈이 157만원짜리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한다 해서 웃었습니다. 집 앞에 끊더라고요. 닭집이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그때 당시에 9,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가더라고요.
당시 가을철이었는데 청송에 가을철이 되면 미 터집니다. 백숙집에 진보에도 약수터, 청송에도 달기 약수터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모입니다. 단풍 구경하러 와서 백숙을 먹습니다. 거기에 주말이 되면 차가 나옵니다. 안동 시내에 고3 수험생들 중에 시험 친나들을 데리고 갑니다. 알바한다고. 하루에 12만원 줍니다. 11시간 일하고. 얘가 토요일날 가더라고요. 끙끙 앓더라고요. 갔다 와서 일요일날 또 가더라고요. 그 생활을 거의 2달을 했고 이 친구는 무난하게 아이폰 X를 지 돈으로 샀습니다. 제가 그때 놀란 게 있습니다. 아, 얘도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애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일반 기업, 영리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반 기업은요 돈 벌려고 알바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알바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휴대폰을 사기 위한 목적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무서워집니다. 이노베이션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든 기업은 영리기업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법을 싹 바꿨습니다. 비영리 조직도 영리 사업을 하도록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지금 종교법인, 교회 안에 카페 옛날에는 신자들이 위탁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으로 사업자가 나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드려가지고 녹음회가 파는 거 옛날에는 신자들이 위탁 판매했는데 지금은 직접 사업장에서 팝니다. 해남군청은 실제로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로 해남군에서 유통사업자를 내가지고 농산물을 다 팔아줍니다. 경북에 있는 청송에도 유통공사가 유통공사 청송군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도 지금 다 영리기업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졌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좋은 집을 짓는 기업이 없습니다. 집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옷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옷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뭐든 간에 사물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 돈을 버는 회사만 있습니다. 물론 삼성같이 반도체나 지금 LG가 배터리 산업으로 일일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업은 안 그러냐? 예, 일본만 예를 들면 일본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700개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기업은 700년 된 기업이 있어요. 700년 된 기업은 우리로 따지면 고려시대에 국수공장 했는데 지금 국수공장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판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판사 때를 치우고 국수공장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 집 가업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3대 맛집 있습니다. 3대 맛집 식당 갔는데 4대째 장사 안 되면 바로 때려치웁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70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기 때문에 돈이 되나 안 되나 가업으로 합니다. 얘들은 자기 정신이 있어요. 유럽은 농산물은 꿈이라고 해서 협동조합만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농산물을 파느냐? 정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팝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수입 밀가루, 라면에 들어가는 거 다 수입 밀가루입니다. 미국산 밀가루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다 먹어요. 좋은 밀가루입니다. 문제는 이 밀가루가 대한민국에 오는데 왜 오느냐?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돈 벌려고 들어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행기로 가져오면 물류비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배로 옵니다. 배로 오면 해류가 있어요. 태평양을 직접 건너오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적도 부근으로 해류가 흐르는 동으로 따라옵니다. 가파 밑에 온도가 300도로 오릅니다. 밀가루가 썩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칩니다. 인천공항에 하역을 하다가 이 가스의 채가 인도가 죽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이 밀가루를 집에 갖다 놓으면 지금 국산 밀가루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박애미 벌레가 전혀 일지 않습니다. 간혹 내같이 어리한 바퀴벌레가 그걸 먹고 30cm 옆에 디베져 있습니다. 먹으면 뒤지는 겁니다. 국산 밀가루 박애미가 바글바글 끓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모든 라면, 빵에다가 전부 수입 밀가루를 다 씁니다. 벌레도 먹으면 뒤지는 밀가루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왜? 왜 뭘까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를 우리는 팔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고도 성장을 위해서 이윤 중심의 기업을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한 여러 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에 일본이나 미국, 유럽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소셜 벤처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느냐?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삼성, LG 이런 대기업도 이노베이션을 일으키지만 전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인문학은요, 대기업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애플이나 이런 데서 사랑의 인문학을 통해서 많이 이걸 시켰거든요, 혁신을. 이 인문학의 핵심이 이겁니다. 과거 산업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는 왜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잘 만들까에 집중했어요.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는 휴대폰이 인간한테 왜 필요한 거야? 냉장고 한번 볼까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에 냉장고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떤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냐? 어른이 빨리 오는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였어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엔지니어가 해결해요. 기술자가 해결해요. 기술을 발전시키면 얼음이 빨리 얼거든요. 실제로 애들이 나와 싸웁니다. 야, 너 집에 냉장고는 얼음이 몇 분 만에 24분, 우리는 17분. 그럼 17분 만에 얼음이 오는 냉장고가 제일 좋은 냉장고. 그 뒤에 2세대 냉장고는 절전 냉장고입니다. 주부들이 더 이상 안 봐요. 빨리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냐고. 절전 냉장고. 이 문제 누가 해결하느냐? 기술자가 해결합니다. 3세대 냉장고가 뭐냐? 이제는 절전, 빨리 오는 이런 거 성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화려해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빨간 냉장고, 파란 냉장고, 까만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냉장고는 하얀색이거나 회색이었는데 이제 까만 냉장고, 빨간 냉장고가 나옵니다. 이쁜 냉장고를 선호합니다. 이쁜 냉장고는 누가 잘 만드냐? 디자이너들이 만듭니다. 지금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냐? 지금은 냉장고 앞에 가면 문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나오면 냉장고가 내는데 휴대폰으로 말을 겁니다. 우유 먹고 가라 이놈아. 니 오늘 우유 안 먹고 간다. 냉장고는 저를 인식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유 5잔, 달걀 2개, 바나나 3개. 그게 떨어지면 지가 슈퍼마켓 메인 컴퓨터에 연결해가 배달시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결제만 됩니다. 이 냉장고는 나를 인식하는 냉장고가 됩니다. 그러면 명배를 인식하려면 이 냉장고에 기술이 중요합니까?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철학이 중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나를 연결하는 것을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다 필요한 건데요. 인공지능까지. 어쨌든 지금 모든 문제는 자동차, 옛날에 자동차 잘 만든 회사, 테슬라 옛날에 자동차 잘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업계 1위입니다. 왜? 얘들이 뭘 안다고요? 왜 자동차를 만드는지를 안다고요. 다른 자동차 업계는 다 어떻게 하면 기술 개발할까? 한국에 딱 실제로 전지회사 가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스탠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내하고 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거냐, 이거는 이미 우리는 서로끼리 왜 존재하느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왜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려면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이 5개가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거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빵 5개가 있는데 5명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에 이렇게 한 개씩 무조건 나눴습니다. 나눠보니까 얘들 둘이는 배가 고팠고 얘들 둘이는 배가 부른 상태가 됐어요. 한 개씩 먹었어요. 100이라고 쳤을 때 100만큼 행복해지고 얘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100만큼 먹었어요. 100만큼 불행해집니다. 합하면 5명의 합은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빵이 5개 생기고 구성원이 5명이었는데 오히려 빵 생기기 전보다가 나쁜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빵 5개 생겼습니다. 다시 나눠볼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배가 많이 고파? 나는 많이 고파. 적게 고파. 안 고파. 안 고파. 안 고파. 많이 고픈 사람 3개, 적게 고픈 사람 2개. 0, 0, 0. 많이 고픈 사람 3개 먹은 사람 300만큼 행복해지고 2개만큼 행복해지면 200만큼 행복해지고 합하면 우리 공동체의 행복은 합이 500만큼 행복해졌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는 생각만 바꿨는데 행복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레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있어요. 저는 종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수녀원 법인에 있었지만 10년 넘게 일했지만 종교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신자가 2분 있었는데 신자 A가 신자 B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B야, 기도 시간에 기도가 끝나고 담배를 피우면 목사님이 좋아할까? 라고 묻습니다. 신자 B가 A 보고 목사님한테 가 물어보지, 목사님한테 가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에 기도 끝나고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목사님이 이 새끼 뒤질래? 이야기합니다. A가 B한테 와서 야 목사님이 뒤질래 이러던데 B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고 나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셔야죠. 담배를 피우다가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담배를 피우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이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 프레임,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다고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이 정도면 힘이 셉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인터넷에 사람의 몸값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176억이 든답니다. 요즘은 장기이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장기이식 되는 걸 때 몸에 닿으면 36억이 든답니다. 사람 몸은 100억짜리 기계라고 합니다. 100억 정도의 가치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은 살을 좀 뺐는데 제가 좀 뚱뚱할 때 여기에서 딱 쓰러져요. 그러면 저한테 뭘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왜 할까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뇌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7초가 지나면 괴사가 시작되고 13초가 지나면 병원에 싣고 가도 무조건 식물인간이 됩니다. 제가 쓰러지고 13초 뒤에는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나 병원 가나 똑같습니다. 13초가 지나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심장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때는 100살까지 산답니다. 100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뛰고,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습니다. 다른 데서 바로 해가 오는 바람에 과자 몇 개 먹고 왔는데 배가 고파도 뛰고 물만 먹어도 뛰고 3일쯤 굶어도 뜁니다. 거꾸로서도 뛰고 운동해도 뛰고 머리도 뛰고 계속 뛰고 자꾸 뛰고 100년 동안 밥만 먹으면 뛰는 이 심장은 엔진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일까요? 이런 게 우리 몸에 49개, 108개의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100억짜리 기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구단 왜 왔다고 후구단 시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들이 공통적인 게 제 아들이 무서워하는 여자와 제가 무서워하는 여자가 같은 여자입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뭘 시켰을 때 실수하거나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를 엄청 만물하게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후구단 시키면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무서워하는 여자가 시키면 이미 좁니다. 긴장하게 되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꿀밤을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야, 꿀밤 때리지 마라. 100억짜리 기계다.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창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2명이 모이면 200억입니다. 근데 무슨 노트북, 사무실, 짜질한 거 몇 개 1억, 2억 더 들여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창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00억짜리 기계 3명 모으면 300억인데 현재 우리는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해봤어요. 안동에서 마을에 3명을 뽑아가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500만 원으로 우리 동네 바꾸기 해봤어요. 작살나게 잘 됐어요. 지금 4회째입니다. 신문 언론에 엄청 오르내렸어요. 지금은 프로젝트가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00만 원 할 때 그 아이디어 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등 했는데요. 초등학교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형광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들고 건넙니다. 그쪽에 꼽아놓고 저쪽에 넘어갈 때 들고, 그거를 전봇대에다가 뺑 눌러 꼽아놨습니다. 안동의 복주초등학교라고 여기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500만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돈이나마 옆에 영어초등 몇 군데를 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안동에는 지금 모든 학교 옆에 지금 형광 깃발이 다 꼽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학교 옆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70%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밤에도 들고 건너면 다 보입니다. 비 오는 날 또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예전에 때 500만원 주고 했지만 안동시가 5억 10억 들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투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동시가 만든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조직해가지고 교육시켜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위탁받았습니다. 입찰받았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투자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구미에도 옛날 30년 전 구미, 지금 구미 비교하면 관리 비용이 엄청 듭니다. 왜?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민주도 사업합니다. 우리 때는 앞으로는 인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사람이 하는 일이 제일 쌉니다. 실제로 집에 청소를 시켰다. 사람 둘이가 하루 종일 쓸고 닦습니다. 돈 40만 원이라 그러면 비싸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 하나 와가지고 청소 겨우 이상하게 스팅기만 와가지고 하루 쓸고 닦았는데 40만 원 이러면 싸다고 합니다. 특수청소했다고. 따져볼까요? 사람이 둘이 왔어요. 얼마가 왔습니까? 200억이 왔습니다. 40만 원 받았어요. 사람 하나에 청소도 오고 사람 하나 100억입니다. 청소도 오고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됩니다. 101억이 왔어요. 40만 원.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스팀 청소하는 게 더 비싸죠. 사람이 하는 게 더 더 비싸져야 되죠. 유럽의 영화를 보거나 미국의 영화를 보면요, 집을 지을 때 항상 옆에 차고를 짓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자동차 뭐를 해볼까, 엔진 오일 순정품 7만 원 합니다. 교환하는데 10,000원 주면 교환해 줍니다. 내 손에 기름을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은 17만 원 합니다. 미국은 12만 원 합니다. 그러면 7만 원짜리 순정부품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갈아야죠. 그러려면 차고 필요합니다. 왜? 걔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유학할 때 접시 닦아 유학비 냈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제일 쌉니다. 뭐든지 산업사회 고도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지식정보사회는 사람이 하는 일이 비싸져야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가 나오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짜장면 이야기입니다. 짜장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이 짜장면 이야기 보다가 제 어릴 때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저 어릴 때는 농경사회에 고무신 신었어요. 평소에는 까만 고무신, 설 추석에는 흰 고무신. 이렇게 흰 고무신을 설 추석에 신었는데 저는 고무신을 제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갈 때 그냥 사가 와요. 근데 술 먹고 사가 오면 제인데 발에 작을 수 있잖아요. 그 작으면 고무신 작은 거 신으면 뒤에 발꿈치가 다 까집니다. 헤어져요. 아파 뒤집니다. 어른들이 신발 안 바꿔줍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냐, 새 신발을 사면 깨문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신다 보면 구석살이 되기가 괜찮습니다. 큰 걸 사줬어요. 그러면 뛰다가 맨날 뒤매집니다. 신발 크면 넘어져요. 안 바꿔줍니다. 원래 새 신발이 그렇다 그래요.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바꿔줄 신발이 없어요. 걸릴 것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 내미 됐고 제가 신발 사주겠다고 시내를 나갔습니다. 자유패티아가 아디다스, 뉴발 뭐 여기 저기 한참 돌 2시간 반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집에 가 인터넷으로 살래. 제가 속에서 이걸 진짜 죽여볼까라는 살이를 느꼈습니다. 가족들한테 가끔 살이를 느낍니다. 안 느끼시는가 보죠. 좋은 가족들하고 사실. 난 아들인데 살이를 느꼈는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해도 걸리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어요. 65세 이상 어른들이 쓰는 물건 300종류밖에 없는데 20대가 쓰는 물건은 70만 종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좋기 때문에 뭘 하루
우리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가치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모든 행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87세인데 아직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내 동생이 49인데 기상청 공무원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당신이 돈을 벌어서 장가 미천을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는 혼자 살면서 지금 49이니까 계장 달고 있는데요. 팀장 달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샀고 수원에도 집 한 채 있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중요했어요. 앞으로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도 중에 저는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제도를 확 개혁했는데 실제로 기업이나 많은 돈을 자식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500억 이상은 91% 세금 뗍니다.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그 가족이 CEO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운영했는데 애플이 스티브 잡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은 자식한테 절대로 물려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커버거가 오죽하면 자기 딸 돌잔치에 50조를 자기 딸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죽을 때 그 돈 못 가지고 죽습니다. 자식인데 저도 1000억을 주면 자식이 90억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나이가 먹으면 그 돈을 쓰고 죽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노령연금 신청하니까 농사무의 담당자들이 다 친한데 명배야 너 엄마는 절대 안 된다. 왜요? 현금자산이 2억이 넘는다고 해요. 아니 우리 어머니 현금자산이 왜 그렇게 많아? 그 다음부터 제가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른 속셈이 있지만 그 2억은 내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내 동생한테 뺏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2억이나 가지고 있고 87세인데도 불구하고 내 동생 때문에 아직도 돈 벌 생각만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농촌의 어른들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 붙여주면 거기에서 꽃집, 죄송합니다. 꽃집이 아니고 이렇게 수수료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계속 벌어요. 엄마 고마해라 이래도 합니다. 왜? 네 동생 장가 보낼 때까지는 내가 한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는 좀 더 즐기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어머니는 당신 막내 아들 때문에 그걸 못 하세요. 근데 미국은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유럽도 안 돼요. 그러면 당신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대에 다음 때로 넘어갈 수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똥이 되는 거죠. 돈은 뭐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요? 지금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우리 지금 뭐 식물인간에 계시는데 뭐 주식으로 작년에 또 얼마 벌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기분 좋겠습니까? 식물인간에 계시는 가치는 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기 이거는 아니니까 치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제가 있던 수녀원에서 제가 좀 좋아하던 수녀님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점은 한 번도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는 분인데 젊을 때 간호사 잠깐하고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대기업 가가지고 삥 치셨습니다. 삥도 굉장히 선수로 치셨어요.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기업에 가서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랑으로 작고 소중한 일을 하는 마더 데레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큰 사랑으로 작고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마케팅한 거죠.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마케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짜 마케팅이에요. 실제로 볼까요? 호반이 우리는 아파트를 심는다래. 나무 심듯이 개뿔들은 제가 뭐 삼성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삼성생명 할 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삼성생명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를 마케팅에 이용하는데 마더 데저 수녀님은 진짜 큰일을 한 사람이고 큰 사랑으로 작고 소중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이유가 되고 이게 자기를 나타내게 되니까 많은 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요. 진짜 마케팅.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돌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저가 있다고 봐요. 돌은 어떠냐? 살아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뻥 차면 디베져 가지고 계속 천년이고 만년이고 있어야 돼요. 옆에 개구리 봐봐요. 살아있어요. 이게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가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구리가 나는 개구리로 태어나서 진정하고 의미 있는 정의롭게 살다 죽어야지 개구리답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이 사람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자고 뭐하고 늘 이걸 생각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죽어야 될 게 뭔지를 찾는 일. 이걸 찾으면 사회적 기업이 잘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 잘 안 돼요. 사회적 기업은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 버는 이유가 뚜렷한 기업이에요. 돈을 어디 쓸지 정해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해놓고 돈을 버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나는 돈이 수단이지 돈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만을 위해 살기에는 이 인간의 이 몸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100억짜리인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돈만을 위해 살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걸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야, 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보시면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주도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전부 사회적 경제 원리입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소셜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전부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혁신타운 전부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여기 창조혁신센터인데요. 창조혁신센터 잘 하려면 기술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철학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혁신돼야 됩니다. 어디 가든 간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사업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사업이에요. 농림부가 하는 사회적 경제사업 농업 6차 산업입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4차 산업혁명 다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지금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을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일, 기재부가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육성하는 일, 우리 같은 중간지원기관이